속이 시원해지는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30년간 회사 총무팀에서 일한 베테랑 직장인이었습니다. 퇴직 후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직장에서 겪었던 정말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가 2019년 봄이었나요? 저희 회사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각 층마다 탕비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야근이 많은 회사라 직원들을 위해 커피빵 과자라면 같은 간식들이 항상 풍족하게 비치되어 있었죠. 직원들은 언제든 와서 먹을 수 있었고 회사에서도 우리 가족 같은 직원들이니 편하게 드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부터 탕비실 간식들이 이상하게 빨리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요즘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재고를 확인해보니까 평소보다 무려 3배나 더 나가고 있었어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제가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가방에서 나는 바스락바스락 소리였는데 마치 과자 봉지를 구겨대는 소리 같았어요. 슬그머니 탕비실 쪽을 내다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업팀의 김 과장님이 큰 검은 가방을 들고 계시더니 탕비실에서 과자며 라면이며 대량으로 담고 계신 거예요. 마치 마트에서 장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분명히 김 과장님이 맞았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김 과장님의 행동이었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면서 마치 첩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하시더라고요. 과자 한 박스를 통째로 가방에 넣으시고 컵라면도 한 움큼씩 집어서 넣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시던 김 과장님이 이런 일을 하시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 과장님은 그것도 모자라서 탕비실 구석에 쌓아둔 여분의 커피 믹스까지 가방에 쓸어 담으시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자는 CCTV를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김 과장님이 거의 매일 퇴근 시간에 이런 짓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날은 2번씩 왕복하시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마치 창고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들은 소문이었어요. 회계팀 박 대리님이 저한테 살며시 다가와서는 팀장님 혹시 김 과장님이 우리 회사 간식을 밖에서 파신다는 소문 들으셨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더니 박 대리님이 김 과장님 집 근처 편의점에서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박 대리님 말로는 김 과장님이 편의점 사장에게 이것 싸게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우리 회사 탕비실에 있던 바로 그 과자며 라면들을 팔고 계셨다는 거예요. 편의점 사장도 이 아저씨가 맨날 이런 걸 가져오네 라고 중얼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핑 물결표 돌았어요. 설마 김 과장님이 우리 회사 간식을 가져가서 장사를 하고 계신 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지만 CCTV 영상과 목격담이 일치하니까 사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김 과장님을 조용히 불러서 물어봤어요. 과장님 혹시 탕비실에서 뭔가 많이 가져가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김 과장님이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되시더니 그게 하면서 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결국 김 과장님이 털어놓으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김 과장님 장모님이 큰 병에 걸리셔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병원비가 몇 천만 원이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완전히 거덜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과장님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팀장님 저도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집에서 아내가 매일 울고 장모님은 병원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벌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김 과장님이 나쁜 마음으로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된 건 분명했죠. 회사 물건을 가져가서 파는 건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일이 회사 전체에 알려지면서 정말 난리가 났어요. 어떤 동료들은 김 과장님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동정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렇지 회사 물건을 훔쳐가면 되나 라고 화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김 과장님 아내분이 회사에 찾아오신 일이었어요. 그분이 인사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이 모두 눈물을 글썽였어요. 특히 김 과장님 아내분이 남편이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런 일로 범죄자가 되면 안 된다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사장님도 참석하셔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라고 고민하셨죠. 어떤 임원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하셨고, 또 다른 임원은 사람 사는 일인데 너무 냉정하게만 할 수는 없지 않나 라고 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김 과장님이 가져간 간식의 양을 계산해보니까 시가로 약 200만원어치가 넘더라고요. 3개월 동안 조금씩 가져간 게 그렇게 큰 금액이 된 거였어요. 게다가 편의점에 판 것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집에서 가족들이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결국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어요. 그런데 징계위원회 당일 김 과장님이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3일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못 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위원들 앞에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라고 하시면서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그 자리에서 김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는 이 회사가 좋았어요. 30년 넘게 다니면서 한 번도 회사를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짓을 했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위원들도 모두 숙연해졌어요. 사장님이 결국 결정을 내리셨어요. 김 과장 자네가 한 일은 분명 잘못된 거야. 하지만 30년 넘게 성실히 일한 자네를 경찰서에 보낼 수는 없어. 대신 가져간 물건값의 5배를 변상하고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게 라고 하셨어요. 김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우셨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위원들도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 후 김 과장님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3개월 정직 후 복귀하셨는데 탕비실에는 아예 발도 들여놓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물 한 잔도 본인이 가져온 텀블러로만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본인이 먼저 사표를 내셨어요. 김 과장님이 마지막 날 저한테 오셔서 팀장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과장님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 김 과장님 눈에 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이 일 이후로 회사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탕비실에 양심껏 드세요 라는 안내문이 붙었고 직원들도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이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직원복지 제도도 개선되어서 응급의료비 지원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6개월 후쯤 김 과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도 수술이 잘 되셔서 많이 회복되셨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김 과장님이 처음에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혼자 끙끙 앓으시다가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게 정말 안타까웠죠. 요즘도 가끔 탕비실을 지날 때마다 김 과장님 생각이 나요. 작은 간식 하나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이 일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김 과장님은 지금쯤 새로운 직장에서 잘 지내고 계실 거예요. 그분의 앞날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